자,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도 섹터는 실적 쪽 함께 볼 건데요. 일단 시장 공포가 커지면 믿을 건 실적뿐이다. 이런 게 실제로 시장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가 실적 시즌 마무리됐잖아요, 전문가님. 네. 마무리된 이후에도 실적주들 바라보는 전략 괜찮을까요? 네. 사람들이 주식을 매수할 때요. 처음에는 실적을 안 봐요. 네. 매수하고 나서 차트를 보고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또 떨어지거나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실적이 등을 기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려 있고 그동안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도 대부분 실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죠. 뭐 조선주, 그다음에 방산주, 그리고 증권주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엔터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실적이 좋아서 그리고 좋고 좋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동안 이제 매수세가 좀 많이 몰렸는데요. 최근에 한 달 동안에 목표 주가가 이 증권사로부터 상향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FN가이드 이제 보고에 따르면 한 달 동안에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629건으로 굉장히 좀 많은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하고 생각해 본다면 목표 주가가 좀 많이 상향된 거죠. 그런데 이런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그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늘어나면서 실적에 대한 상향 목표 주가가 이제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천 보고서 또는 이제 실적이 좋아서 목표가가 상향되는 그런 대부분의 업종들이 엔터 쪽이라든지 또는 화장품, 방산, 이 조선 이런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실제로 엔터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SM이라는 회사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한 달 동안 21건 정도의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좀 나왔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YG 엔터도 역시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많은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나와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저희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여기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LGU 플러스도 여기서 소개해드렸지만 이 종목들도 역시 목표가 상향 보고서가 좀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실적이 지금 좋았고 앞으로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목표 주가가 좀 상향돼서 아무래도 목표 주가가 상향됐다면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올라간 만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적도 중요해요. 하지만 증시의 분위기라든지 또는 현재 주가의 위치까지도 좀 고려를 해서 그러면서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릴 것 같다라고 하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빠지죠. 그래서 실적도 좋지만 증시 분위기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종목들에 대한 현재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이전치보다 훨씬 더 좋아야 여기서 더 큰 상승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이전 실적보다 조금 좋거나 이러면 더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다음 실적이 예상치보다 조금 둔화된다라고 조금만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마 목표 주가가 많이 상향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매수를 따라붙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그동안 이제 목표 주가가 많이 증권사로부터 상향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향이 돼요. 그래서 증권사의 목표가는 달성이 불가능한 가격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의 목표가가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가는 건 사실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실적이 좋고 목표가는 상향됐는데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다. 차라리 그런 종목 쪽을 바라보시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목표가 상향 기업들 보면은 이제 방산이나 조선주 쪽에 또 많은 비중이 있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쪽 섹터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시기에는 약간의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님은 오히려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눌 또 섹터랑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실적 굉장히 잘 나왔던 기업이 뭐 APR과 LIG 넥슨과 같은 기업들이었잖아요. 네. 미용기기 쪽도 실적이 굉장히 이번에 좋게 나왔는데 여기도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여기도 좀 가격이 높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실적이 그동안 지금 여기서 조사된 그 뉴스에서 보면은 특히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섹터들을 대표적으로 이제 섹터를 뽑았어요. 하지만 그 외에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사실 미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우리가 뭐 앞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있잖아요. 네. 이런 섹터도 결국 이제 미용 쪽의 섹터거든요. 미용 쪽의 섹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장기적인 성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 폭발적인 성장이 나온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을 갖췄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의 기대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뻐지고 싶고 잘생기고 싶잖아요. 네.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좀 든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무한적으로 계속 올라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실적이 또 예상보다 조금 감소하면 또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장기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가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님 미용 의료기기 쪽은 이제 괜찮은 뷰인데 조선방산 쪽은 이제 주가 전망 높게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시기엔 조금 별로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성장이라고 봤을 때 물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전쟁들이 심화되면서 국방력을 사실 이제 채우기 위해서 이 전쟁 물자들이라든지 무기들 수입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뉴스가 과거에는 그렇게 크진 않았단 말이죠. 지금 이런 트렌드가 지금 생겨났지만 이 트렌드가 장기화될 것이냐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 라고 한다면 또 이스라엘의 또 전쟁이 또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이쪽에 대한 관심이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트렌드가 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장기적으로 조선 업종이 엄청난 호황기를 뭐 크게 누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실적은 최대 실적치에 어느 정도 좀 근접한 수치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 좀 과하면 결국 나중에 되면은 저때 내가 사지 않았으면 저때 내가 좀 팔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꼭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지금 당장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의미를 두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올라가지만 좀 불안한 가운데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실적주들의 섹터들 저희가 한번 살펴봤다면요. 전문가님의 최선호주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 그러면 우리가 좀 마감 전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여기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 오늘 사서 뭐 내일 당장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장 안에서 그래도 앞으로 좀 좋아질 만한 기업이 무엇인가?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신다면 아무래도 엔터 쪽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했을 때는 좀 덜 올랐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엔터 쪽에 대해서 종목을 좀 준비해봤는데 지금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게 SM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건 SM이 아니고요. 하이브라는 회사입니다. 하이브라는 회사는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BTS라는 이 그룹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브의 이 BTS 이 멤버들이 군대 입대하고 나서 완전체 활동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6월 달에 BTS 완전체가 활동이 됩니다. 이제 RM하고 B가 이번에 6월 달에 이제 뭐 군대에서 전역을 하죠. 그러면서 하반기부터는 공연에 대한 기대감, 완전체 활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해외 활동이 굉장히 좀 많은 그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높은 상태고 달러 자산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적의 경우에도 1분기가 보통 엔터 쪽에서의 최저 실적을 보통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1분기에 실적이 나왔는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1분기 실적도 좋았고요. 2분기 최저 실적이라고 쳤을 때 2분기부터 3분기까지 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엔터주를 같이 볼 때 항상 얘기했던 게 바로 한알령입니다. 한알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 주가도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앞으로의 기대감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이제 그룹들에 대한 활동들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조정 시에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